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인용표로 후보자 발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 데가 아니고 예. 제가 후보자로 임명되기 전부터 제가 정보위원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국정원은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원장들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가지고 뇌물죄로 고생하고 있어서 좀 억울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 표현을 하시긴 네,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이 제출자를 보니까 천안함 폭침은 북소행이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죠. 네, 저는 정부 발표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천안 폭침은 북소행이다, 그죠?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2014년에 그 2010년이구나. 2010년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연결식에 당시 천안함 연결식에 그 유족이 이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박 후보자가 그 법사위 전체에서 이거 장래 방해죄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유족들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연결식에 갔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잘못이다. 그런 의미로. 그러면 그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것에 대한 항의, 그 항의 내용은 모르고 항의의 그 모양만 보고 그 말씀은 예, 상대방의 죄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그 항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네. 당시에 유족이 상처를 크게 받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나를, 유족인 나를, 천안함 유족인데 나를 장래 방해죄로 기소하라고 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하시죠. 국회의원은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기하고 반하다고 해서 그러한 물리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했다고 하면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도 기소해라고 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사람의 북한 소행 부정한 저는 부정한다는 것이 부정한 아니고 사람에 대한 항의가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기소. 아니 지금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지지층이 하태경 의원님에게 무슨 말을 잘못했을 때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법적으로 처벌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과했잖아요. 글쎄요, 예를 들어 나는 저한테 항의했다 그래서 제가 처벌하는 제가 얘기는 안 법사위에서 한 하거든요. 얘기를 여기서 뭐 정정할 필요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럼 처벌하라고 한 거 철회할 용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의가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마치시죠. 예, 다 이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국대 당국대 다닌 게 본인이 약간 뭐 송구하다고 했지만 군대 입대 중에 군대 복무 중에 대학 간 거잖아요. 근데 일반 요즘 대학생들은 군대 가면 학교를 휴학하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박 후보자는 군대 가서 복학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시 관행해야 한다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불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고 그냥 이 사실은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시대 아마 통합당에 계시던 선배들도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할 권리도 있고 안 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선배들이 자꾸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태경 의원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은 그때의 시대 배경과 지금의 잣대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군대에 있으면서 학부 때 사병이었을 때 학교를 다닌 사람이 통합당 출신 중에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누군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면 나중에 자, 제가 정리하시죠. 말씀드릴게요. 정리하시고요. 네,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내정 사실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국정원장으로 저게 이 청와대로부터 내정됐다 통보받으신 지가 언제입니까? 7월 3일 날로 7월 3일요? 예. 언론에 보도된 날입니까? 그 날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그 전이죠. 예.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누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로 청와대 측이라고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면담 석상에서 의견을 물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네, 만나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네. 청와대에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어떻든 간에 현재 현 정권은 뭐 이 인사 추천을 해놓고 한 다음에 어떤 경우든 임명을 강행해 왔으니까 무난히 임명은 되실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명되게 해주세요. 현재 뭐 이 절대 다수인 이 여당에서 뭐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일하게 되면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신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해야죠.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업무가 아니고 우리는 외교안보실장과 네. 관계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 한번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 전에 보니까 노영문 실장하고 아주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설전도 했고 엄청나게 가깝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의원님하고도 저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가까운 거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저 인간적으로 정도로 가깝죠. 다 저 그건 정도로 뭐. 감정적으로 날선 공방을 저는 저기 하고 나면 그건 우리 가까워질 수가 둘 없을 것 사이는 같아요. 안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욕을 줄 정도로 이렇게 심한 설전이 오고 갔는데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 최근에 우리 감사원장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월성 1호기 폐로와 관련해서 이 감사 의뢰를 받고 국회로부터 감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정권의 뜻과 다른 이런 의견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이 된다면은 나라가 잘못 가는 길로 이 정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또한 과거처럼 이런 돈을 주고 북한과 대화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주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되어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6.15 정상회담에 정부에서 돈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문제는 국가가 바로 지금, 갈 수 네, 있도록 후보자님. 국정원장으로서 바른 길을 그 가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쨌든 간에 당시 주역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생존에 계시죠.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도 안 믿습니까? 대법원에서는 이제 불법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다. 또 그다음 수사 과정에 불법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이 북한에 4억 돈을 5천만 주게끔 달러가 국정원 계좌를 현대로 통해서 하여금 나간 게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현대로 하여금 돈을 북측에 송금하도록 이렇게 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소가 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아마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아직까지는 이 평가하기가 이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아 있어도 평가는 평가대로 받을 겁니다. 네, 절대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남북한 간의 대화, 남북 관계가 그러한 정치적 이유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전에 바로 전임
국정원장은 정권 초기에 임명되면서 국정원의 전문가가 아닌 외부의 대선 캠프 출신 또는 반미 운동권 그룹에서 몸담고 반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특보 내지는 국장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저는 파악해보지 못했지만은 전임 원장이 함께 일했다고 하면은 그만한 자격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결격 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무조건 우리가 일단 이 사례가 정권의 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후보자님은 만약에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은 밖에 정치권에 몸담았던 이런 분들을 국정원으로 대거 특별 채용 형식으로 영입할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능한 분이라고 하면은 함께 하겠습니다. 유능하다는 평가가 정치적으로 진영에 따라서 우리 편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가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편을 도왔으니까 또 나와 가까우니까 함께 일하자 하는 것은 역관주의의 부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에 기울여 주시기 예, 이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송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전달이 됐던 4억 5천만 불의 송금이 불법적이고 위법이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내용을 대북 송금 특검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보면 지금 후보자께서 대법원 판결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 피고인은 후보자인데요. 후보자가 현금 3억 5천하고 현물 5천만 달러를 북한 측에 송금해 주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다음에 또 후보자가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불이 따로 하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추진했던 점. 또 후보자 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결국 한국산업은행에서 4천억 원을 현대에 대출을 하죠. 주는 등 후보자가 북한 측에 송금할 돈을 마련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또 후보자가 남북 정상회담의 대통령 특사로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북한 측과의 협상을 주도하면서 우리 정부가 1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직접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후보자가 대북 송금에 공모 공동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 즉 고등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후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에 위법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 3억 5천만 달러와 현대에서 평양에 지어주던 정규용 체육관의 자재가 미리 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천만 달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1억 달러 부담하겠다 이러한 것은 없었고요. 산업은행 대출 문제도 산업은행 측에서나 경제수석이나 누구도 박지원이 개입됐다는 진술은 이게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러나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정한 것을 저는 승복은 하지만은 이유는 제기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도 박지원 후보자 그러시면은 과거에 대북 불법 송금이라는 방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주역이다 하는 이미지가 따라다니는데 이런 그건 일이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게 저 혼자 많은 아니고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대법원 판결이 반세기 있었으니까. 만에 남북 대화를 그런데 성사시킨 중요한- 주역이다. 중요한- 이렇게 좋게도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또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치가 과거에 되려면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과거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법원까지 간 판결의 내용을 본인이 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좀 제가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도 하지 국민들이.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순종은 하지만은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과거도 안 하듯이 안 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1심, 2심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인데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심히 좀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 말 짚어두고요. 그렇더라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은 다음 얘기하는 질문 거죠.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건 약속을 받았으니까 됐고요. 그 후보자께서 최근에 이 언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면 미래의 핵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몇 군데서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 참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이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겠으니까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죠.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쟁점이 됐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합의에서는 삼국 정상들이 다 아니 중요한 거는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 차이에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교관 당신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노이에서 스몰딜이라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공개 때 하시죠. 핵에 대한 거.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매듭만 짓겠습니다. 매듭만 짓겠습니다. 이거는요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나중에 안일의 국정원장 취임하시게 되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가지고 북한의 미래 핵을 다 막을 수 있다. 꼭 한번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스몰 딜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태영 의원님은 외교관 출신이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용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후보자께서 빅딜이냐 그만하시고요. 스몰딜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만하시고 우리 조태영 의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또 비공개 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지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원내대표를 마치면서 북한 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법 저지가 왜 자랑스러운 일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북한은 기본적인 인권, 즉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병나면 고치고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그러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 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고 설사 우리가 이러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이 따라오겠느냐. 만약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걸 따르라 준수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 갈등 북한 관계를 인권법이 풀어가는데 북한으로 하여금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준비를 하자는 법 아닙니까? 그 준비를 하자는 것은 당시 제가 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법안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 탄압에 관한 정보라든지 북한의 인권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할 때 북한 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자랑으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테러 방지법이라고 있었죠. 네,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하고 8일간 이 법 반대하고 그랬죠. 그런 것으로 그 기억합니다. 악법이라 그러고 당시 대표이던 문재인 대표도 이 법 저지하라 그랬죠. 네, 이 법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때 법인지는 자세히 시행되고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바꾼 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악법이고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라면 국정원장이 돼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시겠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당시 그러한 테러 방지법 문제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문제가 있기 자, 때문에 잠깐만요. 반대를 한 겁니다. 지금 테러 방지법 제대로 유지되고 있고 개정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트하고 반대한 것이 잘못됐네요, 결과적으로. 뭐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장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저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하겠다.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어디에 충성을 해야 물론 합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직업 제일 낮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9급이죠. 예? 9급이죠. 공채는 7급부터 합니다. 예. 7급 들어갈 때 신원조회 엄격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북한의 친척이 있는지부터 여러 가지 엄격하게 누구 말에 의하면 입사할 때 사돈의 8총까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다 조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국정원 시험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국정원 7급으로 들어가는 신원조회를 하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통과되리라고 예. 믿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극자적이어서 확장성이 없다. 2017년 4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문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 어제 TV 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죠. 그때 당시 정치적 발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치적 발언입니까? 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건 틀림없죠. 그것도 정치적 발언입니까? 본인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치적 그렇습니다. 발언이었습니까? 왜 그걸 자꾸 물으세요? 아니, 확인하려고 해요.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 못 하세요? 틀림없습니까? 아니, 지금 후보자 오늘 주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한 100번 여기서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 나가서 내가 지금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는데 의원님이 자꾸 주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왜 자꾸 물으세요? 북한을 탈출한 전 39호신 고위관의 리조모 말에 의하면 북한이 햇볕 정책을 체제를 발가벗기 되는 위험한 적대 행위로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북한은 역으로 자본과 남한의 자본과 물자만 다 따내는 실용주의 정책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햇볕 정책이라는 게 상대가 그 정책에 호응해서 더우면 옷을 벗어야 그 정책이 작동이 되는데 이 햇볕 정책은 우리 체제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남한의 물자만 담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햇볕 정책이 작동됩니다. 글쎄 그분이 남한으로 아마 오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전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그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해서 계속 햇볕 정책을 강조했지만은 북한은 우리를 굉장히 불신해 가지고 정상회담도 집권 2년 지나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박테리아냐? 햇볕 펼쳐서 우리 박테리아 다 죽인다는 소리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불식돼서 그래도 지금 14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제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대통령의 진행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몇 조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조항을 정확하게 짚어 몇 조항에 대해서 법령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까지 국정원의 임무가 그랬고 사실 대표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 정권이 훨씬 진보적으로 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던 것,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조항에 따라서 대북 조업을 하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법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차후 기회라도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